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큰 변동성 없이 약보합권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 원전 관련해서 대형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주가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새벽 미증시에서도 이 원전주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부터 국내 원전주도 상승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들 궁금하신 게 이러한 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인 호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또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명확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창에다가는 투매 금지.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언급은 정말 많이 있었죠. 근데 원전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브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다음날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걱정과는 다르게 다음날부터 이 MOU권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 관련 호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전주의 상승이 나타나지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MOU라든지 협력 강화, 이런 게 전부 다 기업 대 기업. 여기에서만 호재들이 나왔던 거고, 국가 대 국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기대치가 이까지였는데 요만큼의 기대밖에 나오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들도 많이 쏟아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거 오후 시간대 올려드렸던 건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 드디어 국가 대 국가 간, 이 원전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영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심화에 합의를 했다. 이제 드디어 국가 대 국가 간에 이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미국의 상황. 제가 이것도 정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은요,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무려 4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행정서명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93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4배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약 300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웨스팅하우스, 이 웨스팅하우스의 역할이 중요한데,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문 기업이란 말이에요. 시공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설계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시공을 해야지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근데 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시공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의 도움에 협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합의건이 이러한 건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들, 그냥 팀 코리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급락 구간을 또 만들었던 거잖아요. 합의문 내용이 첫 번째,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된다. 2%씩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두 번째는요, SMR을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지역을 나눠놨죠. 수주 지역을. 근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사실 악재가 아니에요. 물론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방송을 처음 시청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로열티 2%.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LNG 선박을 수출을 해요.
자, 근데 이 LNG를 저장을 해야 되죠. 이 저장 탱크 기술을 프랑스 거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한 대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를 5%씩 떼줘요. 5%씩. 자, 여기에 비해서는 2%면요, 엄청나게 작은 수치라는 거예요. 보통 대형 원전 한 기에 10조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2%면요, 2천억밖에 안 돼요. 10조 중에 2%, 2천억. 크지 않죠. 자, 물론 기간이 50년이라는 게 좀 함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SMR을 수출할 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ISMR, 한국계 소유 모든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독자 기술로 만들고 있는 SMR이란 말이에요. 웨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검증도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세 번째 수주 지역인데, 웨팅하우스가 수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가장 알짜배기 시장이죠. 거기다가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전쟁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전력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근데 한수원은요, 일단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알짜배기는 웨팅하우스 전부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라 제가 말씀드렸죠? 웨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혼자서 원전을 한 기도 건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핵심 파트너사가 한수원, 팀코리아잖아요. 팀코리아한테 이 시공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청이 맞죠. 자, 하청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기자재들, 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증기 발생기 핵심 부품들, 자, 이거 어디 거 쓸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랑 핵심 부품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엄청난 매출, 즉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자, 지금 이 지역은 한수원 독점입니다. 독점. 자, 팀코리아 혼자서도 설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도 할 수 있어요. 기자재 확보까지도 파이프라인 전부 다 갖고 있죠. 자, 여기는 독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이번 이 한수원과 웨팅하우스의 이 합의 문건, 악재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합작 투자사, 자, 이 JV까지 거론이 됐잖아요. 자, 이거 지금 현재도 ING 상황인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자, 면담이 무산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제목을 좀 악재식으로 포장을 해서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것 뿐입니다. 연기가 된 거. 아직까지는 ING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국가 대 국가로, 자,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심화에 합의까지 나온 걸로 판단이 돼요. 얼마 전에, 자, 이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자, 이러한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력 4배로 늘리는 거, 이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왜 미국엔 원전 시공이 가능한 기업이 없을까?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미국 원전 산업은 설계 기술, 자, 웨팅하우스 갖고 있죠. 자, 하지만 시공 능력, EPC 역량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주요 원인이 뭐냐면요. 자, 신규 원전이 일단 중단이 됐어요. 자, 1979년에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했다. 79년도부터면요. 지금이 2025년이죠. 얼마예요? 근 한 45년 정도? 46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자, 원전을 단 한 기도 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시공 전문가들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시공 생태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용 폭등, 파산. 보글천 프로젝트가 실패가 되면서 웨팅하우스가 2007년도에 파산까지 했었어요. 자, 이때 설계 서비스 기업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기업인데, 자, 지금은 설계 서비스 기업으로 재편이 됐다. 즉, 설계 능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금융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NRC 인허가, 그리고 주정부 규제, 민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AP청과 SMR의 설계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시공은 일부 토목 기업만 제한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 통합 역량은요, 한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미국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한서원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예요.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 프랑스가 이번에 이 체코 원전에서 우리나라도 고배를 마셨잖아요. 프랑스가 수주를 따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시공 기간, 이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는 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빨리빨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납기 미쳤죠? 시공 기간을 딱 맞춰서 완료까지 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공 기간. 그래서 결론은요, 자, 미국은 설계는 있지만 시공 생태계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설계 시공 일괄 수행은 한국과의 협업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추천은요, 자, NRC 그리고 WNA 그리고 DOE 보고서 및 주요 외신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미국은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원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대한민국이 팀코리아 한수원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곧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임박해져 왔습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최근에 나온 공시를 보시면은, 자, 8월 22일 날에 IR 공시가 올라왔었죠. 자, 근데 보시면은 후원 기관이 어디예요? UBS 증권이죠. 자, 그리고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IR이었어요. 자, 날짜가 25일부터 26일까지였죠. 자, 근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자, 좀 줄여볼게요. 자, 과거에 이때 4월 달에, 자, 이때도 IR이 진행이 됐었어요. 자, 이때 공시를 보시면은 4월 달. 자, 4월 달 넘어가시면은 여기 있죠. 4월 3일 날. 자, 이때도 어디예요? 자, UBS 증권에서 또 해외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IR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이때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뉴욕에서 진행이 됐었죠. 자,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관세.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때 국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 모든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때 IR이 진행이 된 이후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밀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체코 원전. 자,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자,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부족. 그러면서 원전과 SMR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왔죠. 자, 이때는 기대감 하나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은요. 일단은 IR 똑같이 UBS 증권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쵸? 이때도 트럼프죠. 이때도 IR과 트럼프, 이때도 IR과 트럼프. 근데 제가 그 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원전은 사실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단기간에 원전을 뭐 수주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 공식적인 일정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개 짓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웨이팅하우스 플러스 이제 외부에 시공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이러한 날짜가 잡혀야겠죠. 자, 그럼 이때부터 또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은요, 당장 바로 계약이라든지 수주권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디일까요?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AI 데이터 센터가 2027년도부터 완공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완공이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요. 자, SMR 하면은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파워가 짓고 있는 SMR이 2030년도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3년에 갭이 생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3년 동안에 또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지금 또 미국에서는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죠. LNG 프로젝트.
그러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뭐 합작 투자사를 설립을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 나오긴 했었죠.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LNG를 이제 수출할 거란 말이에요. 자, 수출하기 전에 트럼프가 일단 밑밥 깔아놨죠. 자, 이때 당시에 이 관세를 무기를 들면서 자, 관세 뭐 25%뭐 50% 이렇게 때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관세 낮춰줄게. 대신 우리 LNG를 수입을 해. 자, 요게 다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산 LNG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쵸? 당연히 뭐 LNG선 수요도 늘어날 거고, 자, 이 LNG선의 수요는 뭐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LNG 수입한 거를 이거를 또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LNG 가스 복합 발전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LNG 가스 복합 발전소는요, 건설 기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걸려요. 정말 빨리 할 때는 1년 안에도 완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AI 대전차의 3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스터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기사도 올라왔었어요. 자, 단가 3배 비싼 LNG가 원전 빈자리를 메워야 된다. 연간 3조 더 들 듯. 자, 요게 8월 초에 나왔죠. 8월 7일 날. 요게 내용을 보시면요. 원전이 멈추면 그 빈자리는 다른 발전원이 채워줘야 된다. 전력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 고리 2, 3, 4호기에 이어서 오는 12월 달에 한빛 1호기 운영 허가가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석탄 발전은 늘리기에 더 이상 힘들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24시간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의 빈자리 상당 부분은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이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경우 3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이유는 LNG 단가가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LNG 단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LNG 가스 복합 발전소를 또 지어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가스 터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중 하나가 원전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스 터빈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권. 자, 이 수주권이 바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 기간이 자, SMR보다도 훨씬 더 짧아요. 한 1년에서 길면 3년. 자, 요 사이에는 LNG 복합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UBS 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UBS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올려드렸던 거고요. 자, 이 UBS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은요, 원전과 그리고 JV 합작사 관련해서 정리가 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된 이후에 IR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이 내용하고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IR을 진행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이 플러스 알파가 과연 뭘까요? 가장 유력한 게 이 가스 터빈이란 말이에요. 가스 터빈. 자, 실제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자, 빅테크 기업 8곳하고 이 가스 터빈에 대한 수출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수주권에 대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 이렇게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가스 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원전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 간에 자, 어떠한 수주권이나 계약권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주가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해서 절대 투매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가가 밀리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려요?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예요, 기회. 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그리고 UBS 증권 IR 마찬가지로 자, 지금 구간도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IR 자, 이때 진행하고 나서 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신다면은 2차 사슬 파동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투매 물량 던지고 나가는 순간 다시 강력한 2차 사슬 파동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의 강한 하락과
상승을 막았던 이 수급의 주체는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공매도 세력들. 대차 물량 보세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1,800만 주까지 대차가 빠졌다가 상한이 됐다가 다시 2,100만 주. 자,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찍어 눌렀다는 거죠. 자, 공매도 찍어 누른 이유는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보통은 급등 전에 강력한 조정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개미 털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를 누르는 이유, 개미들을 털어내고 개미가 다 털렸으면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개미들을 털지 않고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옵니다. 이거 누가 받아내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주가를 못 올릴 뿐더러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쵸? 지금 구간이 딱 그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원전 관련 뭐 협의건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터지게 됐을 때 이때부터는 강력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아있는 이 대차 잔고 상환을 해야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얘네는 손실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물량에 대한 매수세도 같이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가요, 가파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정확한 대응 전략과 매수매도 타점들. 자,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응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246명이 입장을 하고 있는 구독자 대응방이고요.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만 같이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정확한 매수입니다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요. 제 영상이 추천 영상에도 올라올 수 있고요. 그만큼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힌다고 해요. 지금처럼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점에서 투매 물량 던지지 않게끔. 자,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자료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매 물량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자, 근데 이 하락 추세에서 이탈이 됐을 때는 강력한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를 뚫어줬을 때는 강력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 세아 베스트 지주. 자, 캐스크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자, 추세선이 어때요? 지금 하락 추세죠. 자,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요 구간을 뚫어주니까 주가 어떻게 됐죠?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지금 구간이 딱 요 구간에 근접해 왔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변동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장대 한번 쏘면서 신고가 랠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자, 이 신고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상승 재료가 뭐라고요? 가스터빈이 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건 이번에 IR 진행됐던 이 IR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미 뭐 원전 그리고 JV 합작사 요거는 이미 나온 재료잖아요. 새로운 재료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게 바로 이 가스 터빈, 가스 복합 발전소 뭐 수주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 구독자 대응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요것도 제가 오늘 10시 38분에 올려드렸던 건데,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주게 될 때는 강력한 슈팅. 이해되시겠죠? 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들과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두산 텔레그램을 나는 이용을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드렸어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번호랑 같죠?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기차기 번호를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문의란 옆에다가 두산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텔레그램만 입장 신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하나면 됩니다. 지금 저희 주식자차 훈련소 채널이 19만 9천 명이에요. 이제 20만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궁극적으로는 100만 구독자 달성이 목표인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구독자 대인방 통해서 정확한 타점 통해서 수익도 많이 가져갔을 때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공유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자 100만 구독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에다가는 투매 금지 자,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